안녕하십니까, 강탁입니다. 2013년 3월 23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는 지난주 경마가 상당히 저배당과 고배당, 중배당이 골고루 양상됐는데 적중수는 굉장히 누구나가 좀 많이 나왔죠. 누구나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이제 고배당이나 중배당 적중이 나와줬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지난주였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강타가 제주 메인 승부처를 2개 다 토요, 부산을 다 적중을 시키면서 제주 경마는 그야말로 완전히 상황을 냈고요. 부산 경마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총 지난주에 총 18개를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이 중에서 메인 승부처 포함해서 승부처를 7개를 적중을 시켜드렸고 단통 적중도 총 7개가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중고배당 적중이 깔끔하게 단통으로 나와주질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2%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3월 23일 토요경마의 전반적 흐름 자체도 강타가 보는 견지에서는 저배당과 중배당, 고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터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본적인 틀은 다적중을 원칙으로 가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자, 토요경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배당판의 충마가 버티고 있는 경주죠. 자, 여러분들과 강타가 같이 공부하는 자세로 임하는 그런 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려입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는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에요. 직전 조정에 따른 경주력의 상승 가능성. 자, 하지만 이 마필이 능력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수 있지만 과연 입상권 진입이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누구를 가져가느냐가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3번 마이티 조이는 선행이 힘드니까 좀 힘들어 보이고, 자, 4번 조이더 메이어라는 마필. 자, 이 마필도 1300과 1400에서 은강 경주시 상당히 잘 뛰었지만 이번 경주시에는 이 경주력의 하강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조이더 메이어. 능력 자체는 인정한다. 능력은 인정한다. 하지만 직전 경주 때 근간 두 번의 경주가 이 마필의 최고 능력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는 경주력의 하강 가능성이 높다. 경주력의 하강 가능성이 높아서 많이 써줘봐야 받치기인데, 특히나 취임력 측면에서의 하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하게 읽어주기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냥 받치기 정도를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5번 문학보고입니다. 능력은 인정을 할 수 있는 마필이에요. 뭐 당연히 직전 조정에 따른 경주력 상승 가능성 높고, 선행력이 소폭 하강을 한다 하더라도 취임력의 급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5번 문학보는 이 편성에선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외의 마필들 중에서 또 한 마리가 있죠. 강력한 충마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 9번 터치 마운틴입니다. 뭐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점진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그 능력 자체를 또 서도수라는 기술과 기승을 하고도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며, 지난번 경주 때 1200에 출전을 해서 초반 선행력 자체도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번에 정계상 선행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현 보유한 능력상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도 이 9번 터치 마운틴은 배팅권의 충마감으로 읽어줘야 된다. 충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우예요. 근데 1번 일려도 그렇고 5번 문학보호도 그렇고 9번 터치 마운틴이
연대 관계가 성립을 하거든. 연대 관계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만약에 못 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요거는 어찌됐든 원틀로는 9번, 5번을 원틀로 까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9놓고 14. 자, 이렇게만 보고 싶은 경주예요. 그래서 1경주는 조금 고민이 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요 경주는 실질적으로 이 연대 관계에 있어서 그 성립 과정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은근히 또 연대라고 해서 또 덜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약간의 이변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밖에 없다. 자, 토요제 1경주 예상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주.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토요제 2경주. 자, 첫 번째 토요경마 중배당 승부처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제대로 때려봐야 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2경주. 기본적으로 봤을 때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경주입니다. 자, 뭐 안 되는 마필이 있나요? 7번 푸르드리머도 지난번 경주 때 못 갔고요. 9번 나이스비도 실전에서 좀 약하고요. 4번 빅터 센세이션도 3착만 계속하고 있고요. 자, 뭐 여러 마필들이 있는데 여기는 터진다. 또 이 현군 국산 육군의 기복만 해지는 이 부진마 편성이기 때문에 미승리마 편성이기 때문에 토요제 2경주는 터진다. 무조건 여기서는 배팅 자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토요제 2경주 강타가 요런 경주 굉장히 잘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 2경주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배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토요제 3경주. 일단 신마 중에서는 2번 항우 챔프가 제일 낫더라고요. 뭐 아주 빼어난 모습은 아닌데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고 발주가 조금 불안해요. 발주가 불안하고 선행력이 좀 부족해요. 그렇지만 요 마필은 안말입니다. 안말이기 때문에 항시 2번 항우 챔프와 같이 안말들이 데뷔 주행검사 때 발주가 늦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 이런 말들이 막 도주를 해버려가지고 야, 이거 뭐 완전히 전력을 숨겼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보는 견주에서는 뭐 충분히 선전 메리트 있는 마필이에요. 자, 1번 주말안입니다. 자, 임봉춘 마방의 김양호 마주의 마필입니다. 데뷔 전시 양호한 선행력과 더불어 선행을 나선 뒤에 종반지구력 다소나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전개 2점을 얻고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 자, 이번 경주 시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어요. 1번 주말하니. 자, 충분히 메리트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고요. 3번 포비 썬더입니다. 3번 포비 썬더. 자, 항순도 기수가 가끔 나오는데 뭐 솔직히 뭐 운동도 산에서 제가 몇 번 봤어요. 모락산에서 조금 이렇게 산행을 하는 걸 몇 번 봤는데 체력 훈련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3번 포비 썬더라는 마필은 지난번 데뷔전 때 모습으로 봤을 땐 선취인연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자, 배팅권에 난처가 시키는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7번 라이트 나우. 자, 요 마필도요, 제가 보는 견제 시엔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종반 탄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7번 나이트 나우도 기본적인 능력은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꼭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그렇다면 일단 신마 중에서는 2번 항우 챔프고요. 자, 나머지 현금 마필들도 1번 주말아리를 제일 세게 보고 3번 포비 썬더를 1번, 3번 쪽으로 단통으로 승부를 하고 여기에 1번 주말아리를 놓고 2번 항우 챔프와 7번 나이트 다운. 자, 1번, 2번, 1번, 7번. 자, 이렇게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 정도로 압축을 해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결의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제주교차 1경주. 요즘요, 강타의 제주경마는 거의 환상입니다. 지난주에도 메인 승부처, 자, 적중을 해드렸고요. 또, 제주교차, 토요 메인 승부처죠? 장인의 꿈인가? 그거하고, 이렇게, 배당은 크지 않았었지만, 완전히 단통으로 맞춰드렸기 때문에, 제주교차는 강타가 제일 잘한다. 제주경마도 공부하는 강타가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동안 UCC를 통해서 정말로 방송 자체를 가장 오래 했고, 또 제가 제주경마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 전문가들이 또 따라서 시행을 같이 했어요. 지금은 이제 보편화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이런 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자, 근데 이 제주교차 1경주, 요 경주는 자,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서 한번 제대로 때리는데 문제는 요게 이제 중배당이 가능한 승부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1경주 때 짭짤하게 제주교차 1경주 때 짭짤하게 우리가 먹어보자. 그래서 오늘은 토요제 2경주에서 제대로 된 중배당, 제주교차 1경주에서 또 제대로 된 중배당. 자, 오전장에는 요 두 개 경주로 완벽하게 상황을 내야 되는 입장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중배당 이렇게만 적중이 된다면 자, 오늘 경마 자체가 굉장히 수월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 제주교차 1경주도 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갑니다. 토요제 4경주. 자, 토요제 4경주. 요 경주도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신마 중에서는 홀리 프라이란 마필. 자, 이 마필이 제일 나아요. 주행검사 시 초반 강하게 밀고 나와 양호한 선행력을 보이며 선두권을 형성 뒤 종반에 가볍게 추진함에도 탄력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비교적 여유있게 주행검사를 우승으로 통과를 했다. 자, 전반적으로 주행도 안정적이고 발걸음도 우수해 데뷔전 시 충분히 이변 연출이 가능한 마필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홀리 프라이. 자, 6번 아슬란입니다. 자,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굉장히 출중한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시에도 절대적으로 강가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꼭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일단 선행을 갈 수가 있죠. 선행을 갈 수가 있는데 과연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편하게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보는 견지시에 나머지 마필들도 그렇지만 요 마필은 안말이에요. 안말인데다가 전개상 선행이 가능해요. 그러면 데뷔전 시 선행을 못 나가고도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선행이라면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지 않느냐. 자, 이렇게도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강가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는 거죠. 자, 여기서 7번 금년이란 마필이 있는데 7번 금년. 야, 요 마필은 아리송한데요. 왜 그러냐면 요게 요런 패턴이에요. 요런 패턴. 그러니까 요렇게 뛰고 요렇게 했는데 요렇게 됐어. 그러면 요 간격이 너무 넓어. 넓다는 얘기는 기복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기복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요 간격을 무시하고 요런 패턴을 그려준다면 여기서도 이렇게 급상승을 할 수 있는 간격을 두고 경제력의 상승을 끌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패턴적으로 그러면 도와줘야 되는데 선출인력 재상승의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7번 금년은 이 편성에서 배당권 전력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7번 금년은 배당마로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은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그렇게 없죠. 11번 중원축제네요. 11번 중원축제.
지난번에 올 줄 알았어요. 지난번에 올 줄 알았는데 이게 왜 못 오냐? 기복마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왜 그러냐면 갈 때 말이 완성됐을 때 그냥 곧바로 때리면 되는데 이 말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덜간 마필이거든. 덜간 마필이니까 말 자체가 훈련이 그렇게 덜 가는 실전에서 승부를 하더라도 이 덜 갔던 그런 느낌 때문에 제대로 된 능력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11번 중원축제와 같은 마필은 한번 야물딱진 기수가 제대로 때려줘야만 어느 정도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시에는 이 12번 중원축제도 봐야 되는 마필이다. 자, 그러면 6번, 11번이 실질적인 단통이고요. 6 넣고 1번, 7번. 자, 이렇게 해서 이 1번, 7번은 배당권 전력으로 안고 가는 그런 경주이고 실질적으로 6번, 11번은 단통성으로 때려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2경주입니다. 자, 제주교차 2경주. 자,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제주교차 2경주도 은근히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경주라고 저는 봅니다. 자, 한라 등급 2등급 경주로서 마필의 능력차가 조금 미세해요. 자, 그런데다 은근히 능력마들이 포즈를 하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수정입니다.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상승된 경주력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이번 경주에는 경주력 하강 가능성이 높아 조금은 무디게 보고 싶고요. 자, 2번 풍류가입니다. 같이 1번 자수정도 연속 상승이고 2번 풍류가도 연속 상승이지만 얘는 점진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번 마보드보다는 세다는 얘기죠. 그런데다가 취임력의 재상승의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2번 풍류가는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여기 이제 3번 호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1400m에 첫 도전을 했는데 의외로 양호한 경주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런 마필들은 사실상 경주력을 끌어낼 가능성과 포질 가능성 동시에 내포를 하고 있는 마필이라서 은근히 판단하기가 그렇게 쉬운 마필은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배팅권에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제가 보는 경주 시에는 호비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3번 호비. 호비는 경주력의 상승 가능성 쪽에 포인트를 두고 싶다. 왜? 1400에서 나는 경쟁력이 있다는 걸 직정효시 보여줬기 때문에 거리 적응력도 어느 정도 배양을 했고 또 경쟁력 있는 발걸음을 보여줬고 패턴 자체도 조정했다는 선취인력 동반 상승. 자, 3번 호비는 가져간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볼 수 있는 마필 7번 얼룩소녀인데 7번 얼룩소녀가 선행을 쉽게 가나요? 못 가죠? 자, 8번 특산품이란 아주 빠른 말이 있겠으니까 이건 못 보는 말이고 이 특산품도 지구력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게 볼 수가 없고 여기 이제 10번 송악창출이란 마필이다. 요 마필은 실질적으로 1400의 첫 도전이라는 핸디캡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요 마필이 모두가 선행으로 일궈낸 능력인데 요번에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마필도 조금 어려워요. 그렇다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인데 이렇게 되니까 천상이 자수정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받치기 정도를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바로 이번 경주에 2번 풍류가가 축입니다. 2번, 3번 쪽에 단통 승부하고요. 자, 2 놓고 1번, 10번 정도 맞춰볼 수 있는 경주다. 제주교차 2경주는 2번 풍류가를 축으로 놓고 때리는 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2번 풍류가가 제일 센 경주니까 2번 풍류가를 놓고 때린다. 자,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다음은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과 강타가 지금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꼭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토요제 5경주입니다. 아직까지는 성장마간의 일전이기 때문에 항시 이런 편성 자체는 이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쉽지 않은 경주다. 자, 1번 야오 비올라라는 마필입니다.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어요.
선행력이 하강을 하면서 지난번에 종반 탄력을 끌어내렸는데 근간 3번의 경주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안정된 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는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죠. 그나마도 6번 리더스 러너가 빠른데 이 마필도 지구력에 좀 문제를 보여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가 관건인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조금 깨름직한 구석이 있는 마필들 중에서 어느 마필을 가져갈 것이냐 요건데 5번 브루밴드 완도 경주력을 끌어낼 수는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끌어낼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 마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5번 브루밴드 완도 괜찮다. 계속 이제 올라오는 말이니까 이런 말들은 봐야 된다. 자, 여기에 6번 리더스 러너입니다. 리더스 러너. 지난번 6번 리더스 러너 사실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선행을 가면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주지만 선행을 못 갔을 때는 의외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시 이 마필이 이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가 관건이긴 한데 저는 뭐 사실상 6번 리더스 러너가 선행을 간다면 조금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여기 이제 8번 스마일 미사일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이제 경주로 끌어내었는데 여기서 이제 소폭 하강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능력 자체로는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에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그럼 요 4마리의 전력이 엇비슷합니다. 엇비슷한데 요거는 이제 약간 배당성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놓으면 1번, 6번, 8번. 그럼 1번, 8번이 단통적으로 팔릴 것 같고요. 자, 1번 야오비올라를 놓고서 5번, 6번 쪽을 방어하던가 아니면 6 놓고 18 정도를 방어하던가 요 정도의 마필들의 현장 상태를 꼭 확인해야 된다. 왜? 성장마니까. 아직까지 완성도가 부족한 성장마 단계에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현장 컨디션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어렵다고는 볼 수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once again.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once again.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3경주입니다. 자, 대망의 제주교차 3경주. 오늘 제주경마 최대 승부처다. 최대 승부처. 바로 UCC 메인 제주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초장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 부산경마에 시행되는 제주 UCC 메인 승부처도 적중을 해드렸고요. 지난주 토요교차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도 역시나 적중을 시켜드렸어요. 단통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요번 제주교차 3경주도 근간에 제주경마는 거의 뭐 폭발하고 있다. 강타 폭발. 매주 승부처하고 UCC 메인 승부처 거의 매주 적중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번 제주교차 3경주도 무난히 적중이 될 것이다. 자, 제주경마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요 근래엔 강타가 최고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제주교차 3경주 UCC 메인 승부처에 강력하게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붙어보는 그런 경주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토요제 6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은근히 어려운 경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쉬운 경주가 아니에요, 이 경주도. 그러니까 5군 경주에 뭐 올라오는 마필과 떨어지는 마필들이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경주라고 보시면 돼요. 자, 2번 시킹 제이드입니다. 만약에 이번 6경주에서 2번 시킹 제이드가 배당을 어느 정도 터뜨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허리케인 점프나 자 여기에 뭐 싱싱이천 이런 마필들이 빠른 레이스를 구도할 가능성이 있는데 요 마필도 무시할 수는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3번 천혜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는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그 데뷔전 시에도 박시천이가 기승을 해서 선취인연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며 선입 최적 전개를 펼치는 가운데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사이즈는 있는 마필이죠. 자, 그래서 3번 천혜가 지금 현재 11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런데 요 마필이 1월달 이후에 그 골막염하고 우전골 연골증이라는 병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이제 조금 고민이 되는 마필. 자, 4번 허리케인 점프입니다. 자, 그 세 번의 경주에서 지난번 경주 때 이제 1200에 출전을 해서 선행력이 하강을 했지만 종반 탄력을 끌어내면서 소폭 경주력이 하강을 한 가운데 입상에는 실패했던 마필이지만 기본적인 사이즈는 상당히 안정적인 구도를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4번 허리케인 점프는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고 자 5번 싱싱이천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이 싱싱이천이 선행을 갈 수 있고요. 자, 허리케인 점프도 선행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마필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5번 싱싱이천이 더 빠르죠. 자, 그랬을 때 이 마필이 선행을 갔을 때와 못 갔을 때 또 지난번에 또 1200을 펼치면서 취입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발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과연 누가 선행을 갈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 1차적인 관건인데 선행은 아무래도 5번 싱싱이천이 가고 4번 허리케인 점프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3번 천혜가 따라가고 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압박을 받았을 때 5번 싱싱이천이 버티겨줄 수 있느냐. 종반 치구력 측면에서의 하강 가능성을 좀 내포를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다음은 7번 검탄입니다. 의외로 얘는 그 공백이 있잖아. 그 다음에 또 병력 공백이 있잖아. 병력 공백이 있으니까 이런 말들은 현장에서 이 상태가 안 좋으면 가감하게 자르면 되고 4번 허리케인 점프나 5번 싱싱이천이 전개상 경합 등으로 인해서 무너졌다.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들어올 수 있는 놈이 바로 이 7번 검탄이란 마필이에요. 충분히 될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요 셋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은 4번이거든. 4번. 허리케인 점프거든. 그러면 얘를 충마로 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3번 천혜가 제일 세니까 4번, 3번 쪽으로 단통 승부를 하고 싱싱이천이 4번이 가는 경주를 한다면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4 놓고 2번, 7번 자 이렇게 한다면 4 놓고 2번, 7번은 배당이 좀 짭짤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이렇게 때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4를 축으로 놓고 때리는 경주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4를 놓고 한번 승부를 해보자. 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좀 배당이 나올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4경주는 한번 꼭 참고를 해보세요. 자 다음은 토요제 7경주입니다. 토요제 7경주 중반부에 강타가 오늘 중반부 최대 승부처로서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UCC 준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반부 최대 승부처이자 UCC 준메인 승부처가 바로 토요제 7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도 꼭 한번 여러분들이 따져봐야 되는 것이 일단 선행마가 없잖아요.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니까 선행마가 7경주는 이제 선행마가 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전개상으로는 선임 내지는 취임마들이 선전하는 그림을 그려줄 가능성이 있어.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취임력이 부족한 마필들은 안 보고 싶다.
자, 그래서 이번 7경주는 UCC 준메인 승부처로서 중배당이 가능한 승부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토요제 7경주는 한번 제대로 때려볼 수 있는 경주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8경주입니다. 7경주부터 토요제 7경주부터 8경주, 9경주, 10경주 요게 스트레이트 승부처예요. 스트레이트 승부처다. 그러니까 여기가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진검 승부를 하는데요. 7, 8, 9, 12. 그러니까 요 경주, 요 4개 경주에서 5, 4마리를 져야 되는 입장입니다. 자, 그 중에서 토요제 10의 8경주입니다. 자, 요 8경주도요, 뭐 수성비알이라든지 송암장사라든지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방을 때릴 수 있는 놈은 복병마를 때릴 거예요. 숨어있는 복병마를 때릴 겁니다. 그러면 아예 얘를 숨어있는 이 복병마를 충만해 놓고 여타 마필들을 때리더라도 이번 8경기들 의외로 중고배당까지도 가능한 승부처가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 토요제 8경주도 한번 사상결단을 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승부처다. 자, 이렇게 중고배당 승부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9경주입니다. 자, 오늘 경주 중에서 가장 최대 승부처인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여기선 도대체 누굴 노리길래 강타야 이게 UCC 메인 승부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딱 보십시오. 어느 마필 하나 믿을 수 있는 놈이 있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경주인데 이번 천하종목만 그나마도 계속적으로 4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선행마의 천국입니다. 이번 9경주는 선행마의 천국. 그러면 인기마들이 모두 선행마거든. 그러면 인기마들이 누가 선행을 가느냐인데 선행 일변도의 인기마는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자른다. 그리고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놈들 중에서 선입전개가 되는 놈들이 이번 경우에 되는 거거든. 그러면 레이스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 1200에서 누가 득세를 할 것이냐 요걸 물어보는 경주예요. 이 토요제 9경주도 무조건 배당이 나온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UCC 메인 승부처로 해서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경주가 준메인이고요. 9경주가 UCC 메인이니까 이 2개 경주는 한번 제대로 때려가지고 완벽한 한번 상황을 낼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0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중배당 승부처예요. 자, 여러분들이 딱 책을 보시다시피 11번 가속대로라든지 3번 개성강자라든지 10번 화인챔피언이라든지 7번 극동함대라든지 뭐 말차라의 락슈미도 있고 그렇지만 이들 마필들 중에서 누가 무조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마필이 있나요? 자, 여러분들이 얘는 무조건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마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이 토요경마 후반부 하이라이트 중배당 승부처가 바로 이 토요제 10경주다. 자, 여기서 한번 제대로 때려볼 필요가 있어요. 토요제 10경주.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토요제 7경주, 8경주, 9경주, 10경주가 이 스트레이트 승부처로서 자, 토요경마의 승부는 여기가 진검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1경주입니다. 자, 이 토요제 11경주도 은근히 조금 경주 분석 코너로 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스프링 갤러퍼입니다. 선행력은 나가가지만 추임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고
선행력이 하강을 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자, 2번 동서대륙이라든지 뭐 이런 발빠른 마필들이 있는데 5번 벽두도 있고요. 요런 마필들을 어떻게 제끼고 끝까지 뻥튕겨줄 수가 있겠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1번 스프링 갤러퍼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니에요. 예, 추임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1번 스프링 갤러퍼는 일단 배팅권에 필히 안착을 시켜보고 싶고 2번 동서대륙이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또 선행을 갈 수가 있죠. 또 1700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추임력이 하강 가능성이 높아서 2번 동서대륙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올 수 있는 놈이 누구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4번 조선명작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4번 조선명작. 안 될 거는 같은데 만에 하나 이번 경시에 배당이 터진다면 저는 4번 조선명작이 배당을 터뜨린다고 봐요. 직전 조정에 따른 선취인 여모도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선행력의 급상승을 받으면서 전개 이점까지도 고르지 않으면서 자, 종반 탄력까지도 끌어낸다면 의외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5번 벽두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순발력이 빠르기 때문에 이번 경주시 선입 최적 전개가 보장되어 있는 마필이에요. 동서대륙 바로 뒤를 따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다 종반 탄력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 마필. 자, 여기에 6번 스토밍 런입니다. 스토밍 런. 자, 요 마필도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조금 부족하지만 종반 탄력은 상당히 출전마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 해더라도 가온이 아닌 마필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 편성에서 이 6번 스토밍은 거의 충마입니다. 왜? 패턴 자체도 굉장히 좋고요. 직전 조정에 따른 추임력을 또 상당히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시 꼭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은 워낙에 이제 기복이 좀 심하니까 그렇게 세게 볼 수 있는 마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마필들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11경기는요. 6번 스토밍런에 5번 벽두, 6번 5번 단통에 6 놓고 1번 4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번이 조선명작이 그나마도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자, 토요제 1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승부처, 토요경마 마지막 승부처인 자, 토요제 12경주입니다. 자, 요 경주는 오늘 강타의 마지막 중배당 승부처입니다. 마지막 중배당 승부처. 제가 보는 경주시에 여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왜 만만치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만만치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짝꿍이라든지 마이데이라든지 뭐 많잖아요. 뭐 썬노들이 뭐 이렇게 선행을 비빌 수 있는 마필들도 많고 또 종반 탄력을 끌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도 많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의외의 혼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배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주이고 어떻게 보면 토요제 12경주에서 가장 혼전 양상, 정개비 능력상 가장 혼전 양상의 경주인데 자, 이번 12경주는 다른 분들의 예상을 드렸다가도 지고 계신다면 강타에게 오셔서 이 마지막 승부처를 같이 하신다면 충분히 역전국도 가능한 아주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중배당 승부처가 아니냐 자신있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경마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토요경마 무조건 이기자!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